네, 반갑습니다. AWS에서 보안 전담 SA로 있는 임기성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희 행사에 열성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 방은 보안 트랙으로서 오늘 하루 동안 AW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보안 기능, 서비스, 그리고 저희 보안 파트너분들이 준비하신 세션들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 안내를 보시고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가지고 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AWS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암호화 방법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그리고 암호키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인 KMS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AWS 상에서 암호화가 적용되는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제 암호화를 고려하지 않는 고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암호화는 클라우드 비즈니스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일반적인 암호화 요건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규제나 정책, 모범 사례들을 준수하기 위한 것,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본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를 둘러싼 대표적인 연관 주체별로 보면 보안팀 입장에서는 암호 키에 대한 접근 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개발자는 암호화 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팀은 암호화 작업 이력에 대한 검증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AWS 환경에서 고객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논리적 방안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장표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암호화 기능은 접근 제어와 더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왼편의 물리적인 방안들은 AWS가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들이고요. 데이터 이동 시, 물리적인 이동 시, 저장 시, 사용 시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논리적인 방안들은 고객 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됩니다. 데이터 전송 중에 저장 시, 그리고 사용 시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될 주제는 오른편의 논리적 보안 방안 중에서 암호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암호화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WS는 전송 채널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TLS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ELB, ALB나 클라우드 프론트, API 게이트웨이, 빈스톡 또는 EC2 상의 웹서버 위에 가지고 계신 SSL 인증서를 통해서 직접 TLS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AWS ACM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무료로 TLS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 검증 레벨의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고요. ELB나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저희 AWS 리소스에 구성하시게 되면 인증서의 자동 갱신 기능을 지원을 해서 백엔드 서버를 재기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크롬 브라우저의 트랜스페어런시 로깅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잠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자면 4월 30일부터 적어도 2개 이상의 로그 서버에 신뢰된 인증서로 등록되지 않는 그런 SSL 인증서를 사용한 사이트들에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경고 메시지가 이제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 ACM에서 새롭게 출시된 기능입니다. 사설 CA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아직 아쉽게도 서울 리전은 준비 중이지만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PKI 영역을 AWS가 대신해 드리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면 되는 구조로서 SSL VPN이나 IoT나
또는 내부에 운영 중이신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 등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AWS는 TLS의 간편 버전을 S2N이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과감히 제거해서 6,000라인 정도로 경량화시킨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S3를 비롯한 저희 다수의 AWS 서비스들에 이미 적용되어 사용 중에 있고요. 성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워크로드가 있으시면 이런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해 보실 것도 이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온프레미스와 AWS 간 하이브리드 연결을 위해서 IPsec 기반의 VPN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간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연결하거나 또는 1대-N으로 다수의 원격지 네트워크와 VPN 연결을 지원을 하고요. 또 EC2상에 직접 소프트웨어 방식의 VPN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저장 시 암호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환경에서 제공하는 저장 시 암호화의 기본은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 대상별로 대칭키를 생성하고요. 이것은 마스터키를 통해 한 번 더 암호화한 다음에 암호화된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는 봉투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주체는 반드시 마스터키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비로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스터키에 대한 보호 방식은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암호화 방식은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 그리고 서버 측 암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는 데이터를 AWS에 저장하기 전에 암호화를 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크립션 SDK나 S3, EMR, 다이나모DB의 전용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버 측 암호화는 암호화된 채널상에서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송하고 AWS 서비스 측에서 암호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총 34개의 AWS 서비스에서 이와 같은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음에 설명드릴 KMS 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는 암호화 작업의 주체와 신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버 측 암호화는 AWS가 암호화에 대한 어떤 추가 리소스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는 암호화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고객이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암호화를 이제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용 SDK 등을 활용해서 암호화 처리를 한 뒤에 S3 같은 AWS 서비스로 전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암호화 키를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인프라에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저희 AWS KMS나 클라우드 HSM 같은 전용 키 관리 서비스를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WS는 개발자분들이 클라이언트 암호화를 편리하게 적용토록 지원하기 위해서 인크립션 SDK를 자바, 파이썬, CLI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암호화 대상 그리고 마스터키 프로바이더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저희 멀티 리전 환경에서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꿔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데이터 캐싱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암복화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서버 측 암호화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봉투 암호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암호화에 사용된 데이터 키는 CMK라고 부르는 마스터 키로 암호화된 뒤 각각의 AWS 서비스에 저장되고요. 이때 사용한 마스터 키는
AWS의 안전한 암호키 관리 서비스인 KMS 내부에 저장이 됩니다. S3의 암호화된 객체 또는 EBS의 암호화된 볼륨에 접근을 하시려면 우선 마스터키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암호화 관리 환경을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스터키는 256비트의 대칭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MS 내에 매일매일 교체되는 도메인 키를 통해서 매일매일 재암호화되는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키는 KMS를 통해서 이제 생성시키실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객이 직접 본인의 키 관리 환경에서 생성하고 임포트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키는 어떠한 경우에도 KMS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KMS 쪽에 제출해서 복호화 요청을 통해서 평문으로 복호화된 데이터 키를 얻어서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KMS는 리전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한 마스터키의 사용 범위가 해당 리전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제공하는 마스터키의 유형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로 디폴트로 한 개씩 생성된 AWS가 관리하는 AWS 관리형 키가 있고요. 고객이 직접 여러 개를 임의로 생성 관리하는 고객 관리형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AWS 관리형 키는 3년마다 교체되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객 관리형 키는 KMS를 통해서 생성되고 또는 고객이 직접 생성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보통 1년마다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고객 관리형 마스터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MS랑 연계된 서비스별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EBS 모델은 블록 IO의 특성 때문에 EC2에 붙어있는 EBS가 EC2에 붙어있는 운영 모드일 때는 하이퍼바이저 메모리상에 평문으로 된 데이터 키를 유지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모든 IO의 암복화 작업을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빠르게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비정기적인 S3 같은 경우에는 객체에 대한 매 접근 요청마다 암호화된 데이터 키를 KMS 쪽에 보내고 그래서 이제 복호화된 데이터 키를 얻어서 해당 객체에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 이후에는 바로 평문 키를 삭제 처리합니다. 고객은 CMK라는 정책을 이용해서 이 마스터 키에 대한 사용 방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키 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마스터 키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관리할 수 있는지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만 접근토록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을 정의할 수 있고요. 이런 조건은 IAM과 더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KMS로 요청된 마스터키의 사용 내역은 당연히 클라우드 트레일상에 지금 보시는 대로 제이슨 포맷으로 로깅이 됩니다. 호출 시간이나 사용된 키 정보 또는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정보 그리고 노란색 네모 박스로 이제 표시된 이런 식의 이제 컨텍스트, 암호화 컨텍스트라는 부가 정보를 더 이제 태울 수가 있고요. 이 암호화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데이터 소스와의 구간에 채널 암호화를 걸게 되고요. 그리고 KMS나 고객이 관리하는 키 관리 환경에서 암호화에 사용할 키를 만들어서 S3나 EBS나 또는 다른 AWS 저장소 서비스들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키 관리 환경을 저희 KMS를 활용해 주신다면 이 KMS 서비스와 연관된 IAM을 통해서 이제 접근 통제를 제어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키 사용이나 관리 내역들은 클라우드 트레일상에서 로깅돼서 사후에 감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모든 부분에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시라는 것이 저희가 권장드리는 KMS 모범 사례의 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영역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요건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전송 중 저장 시 암호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암호 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권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암호화 작업 이력이나 또는 어떤 중요한 암호화 작업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5가지의 어떤 요건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을 AWS 클라우드 어댑션 프레임워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프라 레벨, 사용자 레벨, 탐지 통제 레벨, 데이터 보호, 침해 대응 레벨, 이 5가지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 관리 인프라 관점입니다. KMS는 키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리전별로 PIPS 140-2 스탠다드에 맞춰서 HSA 환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어플라이언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MS HSA는 운영 모드에서는 어떠한 관리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패치나 업데이트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비운영 모드에서만, 그리고 그것도 복수의 관리자가 동시에 신원 확인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작업 이력들은 전부 다 SOC나 ISMS 수준에서 외부 감사자에 의해 감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KMS에 보관된 모든 암호화 키 관련 데이터는 메모리상에서만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휘발성 저장 장치에서도 보관되지 않고요. 모든 KMS API 요청은 리플레이 공격에 대비해서 PFS가 설정된 TLS 채널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식 API 호출 외에는 KMS 외부에서 메모리상의 어떤 평문 마스터키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CMK를 이제 조직이나 또는 부서 과제 아니면 어떤 데이터 유형별로 각각 이제 키를 생성하시고 관리하실 필요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환경들이 단일 어카운트가 아닌 멀티 어카운트 환경이라면 고려하셔야 될 포인트가 암호화할 대상이 있는 어카운트에서 키를 만드실 것을 권장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키 교체에 대한 자동 설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키 교체 과정에서 키 ID, ARN 이런 기타 속성들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변경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하던 키는 그 키로 암호화된 예전 데이터에 대한 계속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 백업이 됩니다. 두 번째로 키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입니다. KMS는 AWS 콘솔상에서 별도의 메뉴로 있지 않습니다. IAM 관리 화면에 지금 화면처럼 암호화 키 항목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CMK 목록 중에 하나의 키를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키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를 분리해서 등록하는 UI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정책 보기로 전환, 요거를 이제 클릭하시면 예전처럼 제이슨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정책 자체를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KMS의 키 관리 정책은 개별 키마다 정의하는 리소스 기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AM 정책이나 S3 정책 같은 저희 다른 폴리시랑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디나이가 명시적인 얼로우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로는 디나이로 운영됩니다. KMS에서 마스터키를 다루는 방법은 크게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CMK라는 키 관리 정책만 가지고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IAM 정책 혹은 뒤에 설명드릴
그랜트라는 위임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한 케이스에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모범 사례는 절대로 키를 관리하는 권한하고 키를 사용하는 권한을 동일인한테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키 관리자 권한을 다루는 IAM 정책에는 꼭 필요한 API들만 나열식으로 적용하시고요. 절대로 별표 같은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붙이시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키 정책은 기본적으로 잉여 권한 부여 방지를 위해서 이제 허용 기반으로 운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에 예를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왼쪽은 마스터키 관리자의 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주로 키의 생성, 폐기, 삭제, 갱신 이런 중요 키 라이프 사이클 관련된 액션들을 특정 관리자한테 언로우하는 형태입니다. 오른편은 실제로 이런 해당 키를 가지고 직접 사용해서 안복화를 하는 사용자에 대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크립트, 디크립트 같은 작업을 사용자랑 연결시킨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 개의 어카운트 간에 이런 마스터키를 공유하는 정책을 세울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위임 형태고요. 이제 타겟 어카운트를 지정을 하고 모든 권한, 그러니까 아스타 권한을 부여를 하고 그 어카운트가 자체적으로 내부 IAM 유저나 또는 IAM 롤이나 이런 쪽에 키 권한을 또 위임을 해서 자체 관리하는 그런 타입이 있고요. 두 번째는 키를 소유한 어카운트 쪽에서 아예 모든 키에 접근하고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주체들을 다 등록하고 관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양쪽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적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보신 대로 이런 CMK 정책, 마스터키 정책을 통해서 직접 위임 관계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키 관리 형태가 매우 스태틱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용자의 입사, 퇴사, 뭐 계약, 뭐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 가지고 직접 암호화 주체, 암호화 관리자 주체를 이제 넣거나 빼거나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예를 들면 이제 코딩 레벨에서 권한을 특정 주체한테 이제 다이나믹하게 위임을 하고자 할 때는 그랜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랜트 API를 사용할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리밋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지금 이제 나와 있듯이 마스터 키당 그랜트 최대값이 2,500개, 그리고 특정 주체별로 최대 500개까지 리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좀 풀어보면 동일 키를 가지고 암호화되는 EBS 볼륨을 최대 2,500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일 키를 가지고 특정 인스턴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EBS 볼륨을 만들 수 있는 최대 개수가 500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바이어 서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키 정책의 컨디션 부분에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에서만 해당 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 때 사용됩니다. 지금 화면 예시처럼 US West 1의 RDS에서만 이 키를 사용하도록 이제 허용하는 조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죠. 지금 또 다른 예시를 이제 들어드렸는데요. 중요한 어떤 KMS API 실행 조건에 MFA 인증 조건을 걸게 됩니다. 5분 안에 MFA 인증을 이제 거치지 않으면 해당 그 API 요청이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액션 부분에 어떤 중요한 지정된 API, KMS API 실행 조건에 그 MFA라는 인증 강화 수단을 이제 적용하게 되면 관리자가 어떤 실수로 뭐 키를 삭제한다든지 로테이션 시켜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중요한 이벤트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키가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권장드리는 건
보안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이 보안 어카운트 쪽에 로그 통합 버킷을 운영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로그 통합 버킷으로 클라우드 트레일 로그나 아니면 기타 ELB 액세스 로그, 저희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로그들을 취합해서 관리하실 것을 이제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에서 이 KMS 상에서 발생한 모든 사용 이력, 관리 이력들도 중앙에 모이게 됩니다. 어쨌든 키 관리 책임을 가지는 쪽에 모든 로그들이 빠짐없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규정 준수 상태라는 것을 이제 늘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정책들 아니면 준수하셔야 될 어떤 법규나 규제들, 이런 것들이 지금 AWS 지금 운영하는 환경들이 얼마나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가시화해보고자 하는 요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게 config rules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규정 준수 상태를 검증하는 어떤 룰을 돌리겠다라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config rules는 이제 빌트인 룰하고 커스텀 룰 두 가지 타입의 룰을 제공을 합니다. 빌트인 룰이라면 이제 저희 AWS가 이제 몇 가지 흔히 이제 오류를 범하시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적발을 하는 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지금 현재 한 47개 정도의 빌트인 룰이 config rules 안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6개 정도의 적발 규칙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룰인 클라우드 트레일 로깅을 누군가가 만약에 이제 비활성화해서 로그를 끄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적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이 첫 번째 클라우드 트레일 이네이블 요 규칙만은 이제 좀 적용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다른 AWS 리소스랑 마찬가지로 마스터 키에 대한 태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가 그 키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이제 태깅이 되어야 되고요. 이 태깅된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CMK 정책의 어떤 컨디션으로 가져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KMS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암호화를 더 잘 적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그 인크립션 SDK를 활용하게 되면 지금 그림처럼 KM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암호화 기능들을 좀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S나 EBS의 암호화된 스냅샷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하실 때나 또는 이 암호화 적용된 데이터를 다루는 애널리틱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인크립션 SDK를 좀 활용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게, 편리하게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 컨텍스트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암복화 작업의 어떤 정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서브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키의 작업을 허용하는 부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화면에서처럼 해당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앱의 이름 또는 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부가 조건으로 걸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 인크립션 컨텍스트의 정보가 평문으로 클라우드 트레이상에 노출되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키의 유출이나 잘못된 사용 등과 같은 사고를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건지, 방지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모든 KMS API가 실행될 때마다 규정에 맞는지, 자체 보안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맞는지 검증하는 로직을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의 트리거링 룰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KMS의 모든 서비스 API가 호출될 때 오른편에 있는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는 일종의 이제 점검 규칙이 이제 실행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밸리데이션 함수는 이제 람다로 이제 구현이 됩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어떤 보안 정책들을 이 람다 로직으로 구현을 하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제 호출 IP 또는 시간대 아니면 뭐 방금 설명드린 인크립션 컨텍스트 그리고 이제 키에 연결된 태그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검증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 키의 삭제나 비활성화나 로테이션 같은 아주 중요한 KMS API 호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보 체계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와치 이벤트의 트리거링 규칙에 달아 놓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 이벤트 발생할 때마다 SNS나 또는 뭐 이메일 상으로 노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보시는 KMS 관련 백서 또는 문서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AWS 서밋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강연에 대한 평가랑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사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발표 자료랑 동영상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많이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